과학 지식보다 더 재미있는 과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본격 과학인 인터뷰 토크쇼 과커 과학하다 커버린 사람들. 저는 과학을 즐기는 자 과찔러입니다. 안녕하세요. 6번째 과학하다 커버린 사람을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되게 신기하세요. 그 천문학을 연구를 하셨다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천문기기를 다루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이랑 제가 인연이 또 많고 또 연관된 게 굉장히 많아서 오늘 촬영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태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그러네, 목소리 이상해졌네. 다시 한번 김태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태훈입니다. 네. 사실 태훈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아마 2023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부산 남고에 그때 이제 전 학년 대상으로 이제 10반으로 나눠가지고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엑소님도 계셨고 맞아요. 그다음에 태훈님 저 그때도 처음 갔는데 지구님도 계셨어요. 지구님도 계셨었고 그때 이제 처음 뵙고 제가 명함 드리면서 인사 나누고 아마 여러분들 천문 쪽 관심 있고 또 천문을 보기 위해서는 천문 기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훈님을 1분 안에 이제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소개하는 1분 프로필이 있습니다. 과커 1분 프로필이라고 있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태우, 나이는 과질러와 동갑인 88년생 35살, 분평초 청주남중 충북고를 졸업하고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박사학위를 수료한 다음 충북 청주 오송에서 토박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청소년 활동 운영 및 천문대 관리를 시작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 진로 컨설턴트를 거쳐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서 2022년 과학 저널리스트, 2023년 과학 강연가 과정을 수료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스페이스빔 우주광통신 개발을 하는 연구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청소년 천문 우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를 보면 매일같이 달달하다 하면서 달 사진을 올리다가도 또 한참은 클라이밍 사진으로 나머지 반을 도배할 정도로 클라이밍 매니아. 무엇보다 헌혈 십자 훈장까지 받은 능력자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하여 우주에 반짝이는 별빛을 모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우주에 대한 호기심에 반짝이는 눈빛까지도 모으고 계신 김태훈님의 1분 프로필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떻게 1분 프로필을 사람 걸 이렇게 해주는지 다 놀랬지만 저도 놀랬습니다. 다 이게 사전 인터뷰하고 전화 인터뷰하고 네, 이분이 어떠신지 제가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짧게 소개시켰는데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네. 봐도 그대로 써도 되겠어요, 여기다가. 1분 프로필 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조금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숙박형 청소년 우주과학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게 뭔가요? 일단 수학여행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학여행 2박 3일을 그 우주 체험센터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단위에서 많이 예약해서 오시겠네요? 예, 그렇죠. 초등학교가 제일 많고요. 초등학교 6학년. 6학년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6학년에 수학여행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5학년은 1박 2일이에요. 수련회. 수련회. 예,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은 수학여행인데 그 과학하러 간다 그러면은 애들이 표정이 공부해야 될 때도 또 그러다 보니. 아니 그거 애들은 에버랜드 가야죠. 예. 에버랜드가 그쪽으로 안 오는 안 오죠. 안 올라 그러죠. 예전에 여고가 한번 왔었는데 네네. 여고가 한번 왔었는데 이과는 우리 센터로 오고요. 네네. 문과는 에버랜드를 갔어요. 애들이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막 우울하고 막 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지? 무슨 일 있니?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에버랜드 갔어요. 하지만 에버랜드보다 재밌었다. 만족도에 막. 진짜로? 재밌다. 이렇게 몇 명이 그랬다. 몇 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몇 명이 그랬다는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1m짜리 망원경 원격 관측을 운영해서 다수의 청소년 천문우주 R&E를 진행을 하셨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잘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1m 망원경 이게 어떤 건가요? 거울 직경이 1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원경의 그 렌즈의 직경이 1m다. 그럼 그죠, 엄청 큰 망원경인 거겠네요? 사실은 거울 1m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구나. 1m 이 정도인데 얘가 근데 거울이 옛날에 만들 때 200kg 정도 돼요. 거울만 200kg. 전체로 하면 톤 단위가 넘어가죠. 옛날에는 좀
무식하게 만들고 뭐 당연히 좀 걔를 지탱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커야 되니까. 예. 근데 그거를 원격 관측을 한다는 게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망원경을 이제 눈으로 보거나 이런 건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당연히 눈을 보는 게 제일 매력적이긴 하죠. 네.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천문대는. 왜냐하면 일단은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전남 고흥 나로도 나로 우주센터 근처에 있는 오. 끝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기 굉장히 예, 굉장히 힘든가요? 힘들죠. 아, 그래요? 예, 여기서 가려면 한 4시간 밟아야 될 텐데. 아, 예, 그죠? 대전에서도요? 예, 대전에서 4시간 좀 안 걸릴 거예요. 음. 눈으로 오는 손님들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이 길자면은 센터하고 천문대는 또 멀어요. 실제 그 기계가 예. 있는 곳이랑 예, 그리고 운영하는 센터는 또 멀리 있고. 예, 아. 그렇습니다. 우리 숙소에 있어요. 천문대. 캠퍼스로 따로 만든 거예요. 아. 캠퍼스로 이렇게 해서 그 직원들도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천문대 캠퍼스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쓰려고 애초에 설계가 된 거라서 그렇게 했는데,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게 아니고 사실 카메라로 찍는 그런 천문대 컨셉입니다. 아, 예. 그러면은 누군가가 거기 이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그 망원경에다 세팅을 해놓으면 네,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집에서 네. 접속을 해서 그렇죠. 내가 보고자 하는 별이나 뭐 행성 이런 거 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스템을 구축하신 분이다? 그렇죠. 구축했죠. 예. 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예, 기계야 뭐 있는 거 기여했다? 이것저것 해서 예, 기여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망원경들을 시스템 구축이죠, 사실은. 왜냐면은 다른 천문대에 있는 것도 원격으로 다룰 수 있게 바꿀 수는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지금 원격으로 안 돼 있는 그런 네. 망원경들도 예, 태우님이 가셔서 이거 딱 네. 컨설팅을 딱 하면 예. 원격으로 관측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 그렇죠. 그게 돈만 만약에 주면? 그렇죠. 돈만 주면 돈만 주면 예, 뭐 아.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예, 뭐 여러 가지 구축해야 될 게 있겠지만 예. 신기하네요. 일단 카메라 있고 컴퓨터 있고, 컴퓨터 요즘 원격 쳐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고 망원경 움직이는 거 보고 예,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네. 사용하는데 돈 드나요? 원격으로 촬영하는데? 뭐 청소년들이 청소년- 찍을 때. 당연히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무료죠. 예. 무료로? 그쵸. 대신에 네. 엄격한 그 제안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관측 제안서를 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렇게 촬영을 하겠다는 어떤 연구 계획서를 써야지만 그죠. 무료로 찍을 수 있다. 네. 엄격하네요. 네, 엄격한데 네, 관측 제안서 다 받아줬었습니다. 다 받아줘. 다 받아줘서 어디 찬물 물물 가릴 게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구글에 메시의 목록 이미지를 검색하면 내가 만든 천체 사진이 첫 번째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혀 이런 쪽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메시의 목록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여기 아마 이제 가질러님께서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구글 딱 이미지가, 일단 메시에는 샤를 메시에라는 천문학자죠. 천문학자고 해성을 찾는 그런 천문학자예요. 근데 샤를 메시에가 해성을 쫓다 보니까 이게 자기는 관심 있는 게 해성인 거야. 그래서 망원경으로 이제 해성을 쫙 찾았는데, 이게 해성인 줄 알았는데 내일 보니까 이제 또 그 자리에 뭔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얘가 움직이지 않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이게 짜증났던 거예요. 왜냐면 나는 움직이면서 꼬리가 있고 이쁜 해성을 찾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똑같은 자리에 그게 맨날 있으니까 에잇 이러고 그거를 이제 여기에는 메시의 1, 뭐 메시의 2 이런 식으로 사실 그냥 매기고 싶은 대로 번호를 매긴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현대에 와서는 그게 제일 밝은 거였죠. 이제 그러니까 밝고 특징이 있고 은하거나 뭐 성단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번호 1번부터 110번까지 놔뒀으니까 우리는 알고 보니 그 친구들만 따라가면은 우리가 제일 찍기 쉬운 천체 사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되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샤를 메시에라는 그분은 이렇게 해성처럼 이렇게 꼬리 달고 이렇게 쭉 가는 거를 찍고 싶었는데, 그죠. 그냥 멈춰 있는 그런 것들을 이놈들 뭐야, 이 새끼들 뭐야 해가지고 쭉 찍은 게 110개나 된다. 예, 110개 목록화하고 했던 거죠. 그거를 태호님께서 다 1번부터 110번까지 찍어서 그죠.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찍어서 사실은 찍은 거는 국내에 많을 겁니다. 하지만 무료로 이렇게 딱 배포한 거는 저 공공기관이었으니까 무료 배포해놔가지고
저도 쓰고 있어요. 아. 예, 나오게 됐으니까 이제. 메시의 목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사진이라고 메시의 해야 전체 되나요? 목록이라고 보통 합니다. 메시 무료로 목록에다가. 사용하시고 상업적으로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 풀어놨습니다. 오픈소스. 아, 오픈소스로? 네. 대단하십니다. 공공기관 짱입니다. 예, 네. 짱이죠. 여러분들 낸 세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클라이밍을 진짜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사진. 제가 이제 인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클라이밍 하신 사진을 봤는데 그건 되게 전문적으로 하셔가지고 어쩌다가 클라이밍을 하게 되셨는지. 어쩌다라기보다는 운동이라는 거를 사람이 좀 해야 되잖아요. 운동이. 제가 운동을 잘 안 해서 운동이라는 거를 좀 좋아했고 유산소를 좋아했는데 알고 보는 게 아니고 옛날에 저는 어릴 적에 막 철봉 같은 거 몸으로 하는 거 태조나 평행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있잖아요. 채도 아,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 정글짐에 매달렸던 분이 맞아요. 계셨구나. 막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사람들 놀리고 막 예. 아. 코로나 때 근처에 이제 클라이밍장이 딱 있는 거예요. 아, 근처라 했는데 1시간 10분 가야 됩니다. 가자마자 거기는 클라이밍장이 애초에 실내인데 벽이 16m예요. 그냥 클라이밍장 보면은 저는 그래서 클라이밍장이 다 실내 16m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6m라니까 감이 잘 안 예, 오네요. 감이 그쵸, 안 오죠. 인간이 최대 뭐 공포를 느낀다는 게 11m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예.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지금은 4년 차입니다. 4년 차. 4년 차? 예. 그래도 꽤 하셨네요. 예, 4년 차인데. 그런 거 하시려면 이제 연애하시기 좀 어려우실 텐데. 아, 가서 그 얘기는 가서 만나신다고 가서, 예, 하는데 가서. 한번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전에 저한테 이제 그 처음 만났을 때 설명하신 우주 광통신 이쪽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우주 광통신이 뭔지 좀 진짜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주 광통신. 지상에도 사실 이미 우리가 인터넷 광통신을 사용하고 있어요. 5G? 와이파이? 이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파인 건데, 네. 그 우리 선 깔려있다. 광 케이블 생각하죠. 아. 해저 광 케이블. 빛입니다. 예. 그 빛으로 우리가 통신을 이미 해서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랜선으로 이제 뭐 짜잘짜잘한 걸 쓰는 거고요. 근데 그 광 케이블을 어떻게 보면 우주에다가 설치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주에 설치하는데 광 케이블에 있는 그 빛만 이용해서. 왜냐면 광 케이블 위에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케이블 예, 그거 이렇게 놓을 수 무거우니까. 없고 광 케이블 안에 있는 레이저들만 우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 케이블 검은 선 없이 예. 그냥 진짜 레이저 빛만 이렇게 빛만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왜 근데 굳이 우주에서 우주 광통신? 이걸 왜 해야 돼요? 5G, 4G 이거 다 전파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와이파이 쓰잖아요. 네. 가까이 있을 때 빠르고 좀 멀리 멀어지면 있을 때 느려지고. 네. 근데 점점 멀어지면 끊어지고. 예, 끊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주에도 사실 인공위성들이 전파를 쓰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아마 스타링크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거대한 와이파이 기계를 우주에다가 올린 거고 우리 일론 머스크가 한 3만 개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지금 되게 싫어하죠. 왜냐면은 별을 찍어야 되는데 인공위성이 휙휙 지나가요. 막으니까. 지금 겨우 4,000개, 3만 개의 비는 겨우가 아니죠. 4천 개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건데 사실은 그 친구들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워낙 어디서든 99.9%가 인터넷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파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나 못 써요. 허락받아야 돼요. 주파수 전쟁. 그렇죠. 주파수. SKT 예, 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가입하고 그 친구들도 주파수 싸움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주 광통신 그 지금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개발 연구 중이신 거예요? 아, 이미 실증은 한 20-30년 전에 다 했고요. 그리고 20-30년 전에 이미 확인했고. 예, 하고 있고 지금은 릴레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일 멀리 지구 달 8배 거리에서 또 실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인 거죠. 우주 초고속 인터넷 통신을 증빙을 해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실증을 해서 이게 확실히 되는구나. 쓰는 장점이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더 빠르다던가 아니면 물론 우리나라에선 다 99% 터지지만 안 터지는 곳 없이 다 쓸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이게 우주 강통신을 개발을 해야 되는 가장 큰 메리트? 근데 우주 강통신을 하는 이유는 인공위성에 있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회사의 사업 모델도 지구를 CCTV처럼 볼 수 있다면으로 시작해요, 사실. 그걸 하려면 우주 광통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공위성에서 이제 지구를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카메라 이것저것 다 보고 그 정보를 또 이제 지구로 보내려고 그러면은 엄청 이제 딜레이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딜레이가 되잖아요. 근데 우주 광통신 쓰면은 그게 완전 실시간으로 딜레이 없이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는 빠른 기술이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로 유사할까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주 강통신이 이제 활용화가 되든 일단 통신비 좀 할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커 과학하다 커버린 사람들 영상은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래 과학기술인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현재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대학원생들, 대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좀 이런 영상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목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태훈님의 좀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한번 과거로 좀 되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찌됐든 천문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학창 시절에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지구과학이겠죠? 그렇죠. 지구과학 뭐 잘 하셨나요? 지구과학 점수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좋았던 거 아니고 이상하게 지구과학만 한 문제 틀리면 이제 실수, 뭐 세 문제 틀리면 망했다. 뭐 이런 예, 지구과학만. 그럼 다른 과목은 예. 과학 다른 분야는 과학 다른 분야는 물리, 예, 화학, 생물은 그죠. 예, 물리 지구과학반이었는데, 물리는 어렵더라고요.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운 거. 근데 지금 예. 이런 쪽, 특히 천문 쪽 이러면은 진짜 물리, 수학 뭐 이런 거는 엄청 잘해야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도 입학하고 알았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알았으면 예. 천문학과 안 안 갔을 수 갔지. 있다. 다른 쪽으로 안 갔지. 갔을 수 예, 있다. 안 갔지. 어우. 근데 보통 문과, 이과 선택할 때 지금 뭐 이런 게 어제 사라지긴 통합이 됐겠지만 당시에 이제 이과 선택한 기준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과를 선택한 건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때 선생님이 그 과학 선생님이었어요. 수행평가 점수를 잘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너무 오래됐으니까 기억은 희미하지만 뭔가 실험에서 뭔가 하는 걸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과학 실험 시간이 즐거웠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 우주센터에서 했던 그 실험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재료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엄청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과학관 가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저는 참 즐겁지 않았나. 그래서 네. 확실히 그냥 분야가 이과 쪽, 특히 과학 쪽 분야가 실험이 재밌어서 그쪽으로 가신 거고 문과 쪽은 좀 어떠셨어요? 문과는 이제 영어가 안 돼서 영어가 싫었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예전에 저도 들은 얘기지만 저도 성적 따라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회 성적이 엄청 안 나왔던 거죠. 역사가 싫었고 그러니까 싫은 건 아닌데 그땐 싫은 거죠. 성적이 안 나오면 암기 싫죠. 과목 같잖아요, 네, 사실. 그죠. 따지고 보면 과학이 더 암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생각해보면은 저도 이제 생물학만, 생명과학만 되게 소설 같고 그냥 스토리 같이 그냥 쭉 공부가 됐는데 물리화학, 지구과학을 저는 암기 과목으로 공부했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생물 완전 암기예요, 완전. 그러니까 저는 생물을 암기라고 한 이거를 암기하면 이렇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왜 암기하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생물 쳐다도 안 봤어요. 이렇게 모두 과학하다 커버린 사람들 많지만 과학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거 다시금 내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옛날에 학생 때는 사회 역사 이런 거 싫어하셨다는데 요즘에는 뭐 찾아보는 유튜브 채널들은 뭐 역사 채널 뭐 이런 거 보신다면서 맞아요. 예. 왜 늙어서 그러지? 그죠. 예. 맞아요. 나이 드니까 채널도 돌리고 여러 가지 보는데 이게 나온 거죠. 사실은 이제 과학 이야기를 과학 이제 사람들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딱 봤는데 어느 순간 정치 얘기도 하면서 경제 얘기도 하면서 사실 1차 세계대전 얘기를 많이 하죠. 스푸트니크 충격을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초의 인공위성. 최초의 인공위성인데, 뭐, 미국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러시아가 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거를 이제 인공위성이 아니고 미사일이었으면 미국 본토가 타격이 가능한 거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미국 중에 그걸 누가 느꼈을까? 그 정보 몇 명 사람들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생각하는 사람이 느꼈겠죠.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엄청나게 우주 개발, 우주 전쟁이 막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역사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엮여 있는 거죠. 막 정치적 상황, 뭐 과학자들 데리고, 결국에는, 이 경제나 정치가 있어야 과학이 돌아가는구나. 제가 인터뷰하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학은 과학만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게 엮여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뭐 어렸을 때부터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가져야 과학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훈님 그렇게 지구과학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가신 건가요? 그 충북대인가요? 네, 그죠. 충북대 천문우주학과가 원하는 데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아, 왜요? 아니었고요. 저는 당연히 천문학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단은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학 갈 때 취업을 해야 되니까 네. 모르겠어요. 취업 얘기를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취직 잘 되고. 그런 얘기가 어쨌든 저는 기계를 어릴 적부터 좋아했습니다. 기계 다루는 거 했는데 이제 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뭐 메카트로닉스 학과가 뭐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잘 된다. 취업이 잘 된다. 그리고 기계다 해서 딱 거기에 맞춰놓고 수능을 점수를 맞춰놨죠. 근데 망하셨나요? 그죠, 망했죠. 천문학과를 딱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이런 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시선에, 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평생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에는서야 당연히 뭐 우주, 이런 쪽, 뭐 항공 쪽이 각광을 받기 때문에 각광받는 직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동갑이잖아요? 그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문학과를 선택하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석사학도 하시고 박사 수료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원동력? 운동력은 아니고 사실 들어가자마자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를 선택할 때 누군가가 조언해 준 것도 아니었고 뭐 진로 강연이나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무슨 리스트에 이런 학과가 있고 내 성적 맞췄어요. 기계 이렇게 체크한 거죠. 그 중에 고른 거고 안 돼가지고 천문학과 간 거고. 근데 이제 뭐 별을 좋아했거나 이런 거는 마음속에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선생님 때문에 영향을 받긴 받았어요. 그렇다고 천문학과를 간 건 아니지만 갔을 때 애초에 어디 방향이나 이렇게 테크트리라고 그러죠. 원래는 막 1학년 때 뭘 하고 2학년 때 뭐 하고 선배들 만나면서 인턴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요즘 그렇게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아셨나요? 몰랐죠. 저는. 그죠. 네. 모르는 게 정상이죠. 예. 맞죠. 1학년 때 엄청 놀았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나는 전과해야겠다. 나는 충북대학교 기계공학과로 전과해야겠다. 애초에 마음을 먹고 네. 입학한 거죠, 사실은. 집에다가도 전과할 거야 라고. 근데 계속 다니셨잖아요. 그쵸. 왜요? 왜냐면 1학년 때 네. 놀았습니다. 엄청 놀았어요. 전과를, 네. 제가 오랜만에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죠. 전과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다. 네, 정리를. 네. 그래서 쭉 다녔는데. 근데 석사 학위를 하려고 하는 거는 선택이잖아요. 또 다른 선택. 그죠. 왜 석사 학위까지?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 전과를 못 하겠다. 네. 전과를 못 하겠다라고 판명을 받고 네. 열심히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한 거죠. 대학교 2학년 때. 네. 성적이 잘 받아야지 A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나중에 스펙이라도 좋아야지 해서 그쵸. 하는데 어느 날 충북대학교 천문대를 가게 됐어요. 충북대학교 천문대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천문대 망원경을 다루는 선배님이 계셨던 거죠. 네네. 네, 선배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천문대에 자료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 천문대에서는 망원경을 잘 다루고 빛을 잘 모아야지만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안 거예요. 근데 그 망원경이 뭐예요? 기계잖아요, 기계. 그때부터 나는 이거 해야겠다. 기계. 뭔가 망원경을 만들거나 나는 그 전문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사전 접촉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천문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연구 관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놀라운 게 사실 내가 가려는 진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간 것 같지만 태훈님 얘기도 딱 그 선배 따라서 갔던 그 천문대를 갔던 경험? 딱 어떤 그 경험 하나가 진짜 터닝 포인트가 딱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터닝 포인트가 나는 없어요. 학생 때 많이들 그러는데 고등학교 이제 강연 가다 보면 그때 올 때가 아니거든요. 그때 절대 올 때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분 보십시오. 1학년 때 놀았다 해도 전과 못하고 그냥 계속 천문학과 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쭉 공부를 해오면서 이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터닝 포인트를 얻게 되는 거고, 선배도 만나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참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자주 묻게 되는데, 보통 여지껏 강연 횟수 한 몇 번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작년에는 한 20번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작년에는 20번이고, 원래는 뭐, 강연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체험 활동을 애들을 마이크 잡고 하니까 하루에 3번도 하죠, 2-3번. 아, 진짜 예. 많이 하시네. 예, 2-3번. 그냥 만들어주고, 뭐 2시간 10분, 그것도 2시간 10분 동안. 2시간 10분을 애들하고 과학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만들기가 있으니까, 아. 만들기 시간 조절하고, 뭐 날리고, 이런. 근데 뭐 아무리 재밌는 걸 듣는다고 해도 영화도 재밌지만 막 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강연할 때 뭐 듣다가 졸거나 이런 학생들도 많지 않아요? 많죠. 엄청 많죠. 시작하면은. 근데 그거를 안 시키려고 막 하는 방법이 사실 엄청 많아요. 아. 노하우는 엄청 많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필요합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제가 일단 PPT 말고 틀어놔요. 틀어서 학교 검색해서 그리고 걔네들 중에 무슨 과학 동아리가 있는지 네. 걔 중에 동아리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뭐 교과나 이런 거 보여주면 애들도 같이 봐요. 왜냐면 자기들도 모르거든. 니네 교과 이건 교화 이런 건 줄 알아? 이러면서 교장 선생님 얼굴도 한번 보고 뭐 학교 뭐 이렇게 훈화 말씀이나 이런 학교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가 쓰는 이제 비밀 무기는 네이버 그 로드뷰. 로드뷰를 보고 얘네들이 보통 2010년까지 로드뷰가 들어가 있어요. 네. 얘네들이 학교 해봤자 6년이잖아요. 초등학생들. 그쵸. 3학년이고. 네. 걔네가 있을 때 시절과 걔네가 있기 전 시절을 같이 보여주는 게 그걸 역사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로드뷰. 네. 그것만 보여줘도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기 학교를 지들 이게 돼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교문이 이랬는데 바뀌었네. 이러면 이것만 해도 막 애들이 이제 관심 끄는 거는 그걸로 이제 하는 거가 그 정도. 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셨어요. 뭐 저널리스트 하셨고, 저널리스트 뭐 했고요. 강연과 네. 과정도 작년에 하셨고.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또 다른 변신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처음에 과학문화 저널리스트 하게 된 거는 제가 옛날에 이제 전 직장에서는 페이스북을 그러니까 사진을 아까 제가 찍었다 했잖아요. 네네. 그 사진에 대해서 그냥 사진만 띄고 올리면 뭐 하니까 뭐 이 사진에 대한 설명들을 쫙 썼어요. 처음에는 2-3줄밖에 못 썼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막 한 바닥을 쓰더라고요. 근데 전체가 100개가 넘어가니까 이거 모으면은 책이 되겠다. 나도 메시의 목록 책을 만들어 보자. 이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과학 저널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하필이면 또 그 멘토님도 이제 하리하라 이은희 작가님이 다 알아요. 잘 만났다. 완전 진짜 조언을 해주시고 너만의 뭐 메시의 목록을 왜 따라가냐 이러면서 너만의 목록을 만들어서 글을 쓰자 했는데 쓰다가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드랍. 안 쓰게 드랍. 그 정말 죄송해요. 그거는 쓰고 싶긴 한데 네.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네. 본인이 이룬 성과나 뭐 도전 아니면은 위기 상황에 뭐가 있었는지 이제 여쭤봤는데, 뭐 성과에 대해서는 앞서 초반에 얘기했듯이 그 1m 망원경 원격 관측하기 그 시스템 구축하신 거라는 건데, 도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클라이밍이 도전 다시 또 클라이밍으로 나갔는데, 네, 클라이밍으로 이게 왜 저는 도전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얘기보다, 이것도 인친이니까 아는 건데, 그 헌혈 하시는 사진을 가끔 봤는데, 근데 처음 하게 된 계기는 뭐 그냥 똑같이 그 명함표 받으려고 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기부권이 있어요. 기부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드는 생각은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빡세요, 하기가. 얼마 전에 독감 걸렸는데 독감 걸려가지고 약 먹으면 한 달 동안 못해요. 못하고. 그렇구나. 이제 다음 주에 내시경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시경 하면 또 한 달 못하고. 살려고 저도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눈썹 문신도 했는데. 문신하면 안 돼요? 눈썹 문신 6개월. 6개월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못하고 있잖아. 예, 그리고 되게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거의 좀 여자가 헌혈한다 그러면 진짜 건강해요.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도전이라고 하면 저는 태우님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클라이밍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근데 왜 이 얘기를 갑자기 꺼냈냐? 최근에 인스타를 봤더니만